네, 파이팅! 우리 구단어 민주주의와 시민, 우리 일단은 1차 시에는 민주주의와 시민하고, 그 다음 10단원 하고, 3차 시에 우리 두 개 합친 거랑, 현재가 이제 선생님한테 준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복습하는 걸로 3차 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우리 구단어 민주주의와 시민 1번 보면,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부터 배우는데, 자,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를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겠지. 근데 정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면 좁은 의미의 정치랑 넓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부터 보면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거나 집행하는 활동, 보면은 국회 아니면 정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좁은 의미가 오히려 국회나 정부, 여기서 무얼 한다고? 우리 법을 만들어. 법률을 제정해. 이게 좁은 의미의 정치고, 넓은 의미의 정치를 보면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는 과정. 자, 가족회의나 학급회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히려 가족회의, 학급회의 이런 것조차 우리가 정치로 인정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정치의 역할이 뭐냐? 정치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한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게. 자,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말해. 자, 여기 바로 있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 민주주의도 우리 정치 형태 중에 하나야. 민주주의가 이제 권력을 가진 소수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국-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수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고, 공동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용과 비판, 타협 등의 태도가 필요해. 여기서 관념, 비판, 타협을 어떤 건지 우리가 단어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관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고, 비판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잘못됐는지 말했으니까 고치는 것까지가 비판이야. 그리고 타협은 조금씩 양보해서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둘의 합의점을 찾는 태도를 우리 타협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하냐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죠. 보면은 우리 국가가 권력을 가진 소수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었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진 않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다수가 이렇게 원해요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 민주주의라 하면 제일 알아야 될 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예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에 직접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대화랑 토론으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 아테네는 이제 도시 국가였다는 거 정도 이제 알아두면 좋고, 이렇게 시민이 공동체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 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한계. 우리가 이때 고대 아테네 때 민주주의가 처음 일어났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이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성인 남성한테만 있었고 시민에 포함되지 못한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 그럼 고대 아테네를 봤으니까 그 다음 근대 민주주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독립혁명이, 어,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 영국 명예혁명이랑 미국 독립혁명이 대표적인 예인데 근대 민주주의는 이런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져서 그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어,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기 대의민주주의를 보면 참여의 권리 및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시민혁명을 주도했고, 의회 중심이라고 하지. 여기서 우리가 그냥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근대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성별, 신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제한. 성별이나 신분, 그리고 재산까지 기준을 정해서 제한을 했고, 일정 규모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세금을 내는 귀족, 그리고 상공업자, 이렇게만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 가능했어요. 그리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똑같이 누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여성과 농민들은 정치에 참여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이렇게 특징이랑 한계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고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다. 그렇지만 한계는 두 개다. 제한적 민주주의를 했다. 이거 정도는 외우면 좋겠죠. 그럼 우리 고대 알았고 근대 알았고 이제 현대로 넘어올게요. 현대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 계속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누가 참여 못했지? 여성이랑 노동자, 농민 등은 참정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투쟁을 했고 그 결과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 성별이나 신분,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현대민주주의예요. 현대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근대, 현대까지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자,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아요. 3번까지 보고 갈게요. 자유의 권리. 민주주의가 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해서 멈추지 않는 민주주의의 발전. 지금까지 현대에 와서도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밑에 여기서 음,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여기 있지. 이번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하게 됐는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 개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겠습니다. 첫 번째, 1960년대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은 키워드로 외우면 엄청 쉬워요. 이승만 정부가 나오고 3.15 부정선거가 나오며 무조건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을 우리 4.19 혁명이라고 해요. 이 4.19 혁명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밑바탕이 됐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이죠. 그 다음이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 일어났는데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18 이후에 이제 1987년에 6월 민주화 항쟁이라고, 6월 민주화 항쟁인데, 자, 오타만 수정할게요.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 6월 민주화 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했어요.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예요. 자,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대통령 직선제도 중요해서 이것까지 외워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민주화운동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부는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인간 존엄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6월 민주항쟁 꼭 알아둬야 돼요.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 민주적인 제도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이념과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유가 필요한다, 없다? 필요 없고 인간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 실현이 이제 목표예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려면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우리 자유와 평등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한테 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게 자유고, 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인종, 재산, 신분,
이 모든 거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히 대우받는 것. 차별받지 않는 게 평등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기본 원리 네 가지 나오고, 이거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첫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이냐?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것. 음,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거. 모든 게 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함. 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 괜찮은 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였고 국민 자치의 원리는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음, 하고 세 번째 입헌주의 원리. 자, 우리 법의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를 통해 이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입헌주의 원리죠.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 우리 한 곳에 전부 다 맡는 게 아니라, 자,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세 곳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이 하나에 모이지 않고 세분화돼, 독립된 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 우리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삼권 분립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해보자면, 자, 국회를 우리 입법권이라고 하고, 정부는 행정권, 법원은 사법권. 자, 여기 정부 안에는 이제 대통령도 있고, 여기에 이제 행정부까지 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우린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국가 권력을 맡았다고 했으니까 국회는 어떤 걸 하냐면 이거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기. 그래서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 정부가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 우리 이런 법 만들래. 어 이거 괜찮은 듯? 이거 좀 그런 듯?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만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그 법에 따라 심판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권력을 나누어 가진 상권 분립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민주주의 발전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이 너무 커지고 사람들이 바빠짐으로써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 내가 이 사람 뽑았으니 나 대신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고, 복지에 관한 국민의 요구가 드러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행정부는 정부지. 그래서 상권 분립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있지만 요즘 현대 민주주의로 봤을 때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자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은 더 쉽게 정치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요. 우리 뭐 선거철 되면 릴스를 볼 수도 있고 QR코드를 찍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그런 정리본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많이 보니까 이런 정치에 관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정치 형태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죠. 내가 직접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 과제로서는 자, 정책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뽑기 어려워요. 복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국가 권력을 하나가 다 차지하지 않도록 나누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권력이 행정부한테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치에 관한 불신이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없겠지.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의견을 잘 얘기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믿고 대표를 뽑았는데, 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저 사람이 잘 해주겠지. 이러고 정치에 관심을 안 만들면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한다. 자, 우리 선거에 네 가지가 있죠.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 내가 가서 직접 하는 직접 선거, 누구 뽑았는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비밀 선거.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 우리 대의민주주의 말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도입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줘야지. 안전을 보장을 한다던가 이런 복지에 대한 걸 더 보장을 해주면 좀 더 시민들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 토론을 활성화하면 되고 이게 제도적인 방안이고 시민의 역할은 우리 시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돼. 아, 나 정치 머리 아파. 나 저 사람이 잘 하겠지. 이러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고, 무조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단어 짧게 설명을 끝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짚어가야 되는 게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정치 넓은 의미랑 어, 넓은 의미의 정치랑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었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필요한 이유, 우리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또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지,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음, 리- 민주주의 원리의 예시. 민주주의 기본 원리 우리 네 개 배웠죠.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자, 정리를 하면 이것도 국민 주권, 그리고 우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헌주의의 원리, 우리 법치국가죠, 법치주의. 어떻게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유와, 자유와 평등을 우리 지지를 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을 쓰되, 소수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가 민주주의 원리 예시였고, 음, 고대, 근대,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우리 9단원 간단한 설명이었고, 현재 지금 문제도 풀 거예요? 그럼 우리 1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정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랑 넓은 의미의 정치에 옳은 것을 쓰시오.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국가 권력에 관련된 것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갈등 조정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모든 활동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치 권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죠.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한다. 대립과 갈등을 조절한다. 라고 했으니까, 음, 이렇게 되지.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가족회의 혹은 학급회의. 잠시만. 반대로 됐네? 반대로 됐네. 지우개, 지우개. 그럼, 자, 우리 정치 권력이니까 국가 권력 관련에 관한 거죠. 국가 권력은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였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에 조정하는 합의, 우리 모든 활동, 갈등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모든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어요. 또 가족회의, 학급회의 이런 거 전부 다 넓은 의미의 정치였고, 넓은 의미의 정치였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거는 국가 권력에 관한 거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자, 우리 다음 2번.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다음 설명을 같이 볼게요. 모든 국민이 국가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행하려는 생활 방식. 우리 이거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3번 문제입니다. 권력이 소수한테 집중이 되고 그들에 의해 공동체 의사가 결정되면 다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또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직접적, 간접적 참여를 하면 가능하겠죠. 구성원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주인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구성원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구성원 모두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고 4번 다음 중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도시국가였죠. 그리고 시민들은 추첨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았고 그 공직은 대부분 1년이에요. 시민이 이제 시민 공동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시민권은 성인 남성, 여성, 외국인, 노예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만 성인 남성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는 정치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정답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의 정리표를 보고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고대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고, 근대 민주주의는 이제 나 대신, 나를 대신할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개인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얘네 둘의 똑같은 공통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모두 이제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이라던가 아니면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이 되는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은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지 못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그렇지만 둘의 공통적인 한계는 제한적 민주주의다. 자, 그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니까 이제 근대가 되겠네. 근대 민주주의에서 영국과 미국의 근대 시민혁명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영국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죠. 7번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지시오. 자,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 근대 시민혁명이 등장하였죠.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제 그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시민혁명을 주도했어요. 자, 시민의 노력에 힘입어 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했죠. 근대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등 역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근대에는 제한적 민주주의에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그러면 고대 현대 넘어서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을 고르시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 노동자, 농민 등은 이제 참정권을 얻으려고 꾸준히 투쟁했죠.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일정한 나이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보통선거제도라고 해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이 되었죠.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이룬 사회가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현대에서도 민주주의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룬 사회는 없죠. 완벽해지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독재 권력에 저항한 대표적 민주화 운동 하나를 쓰시오. 우리 세 개를 대표적으로 배웠죠. 4.19 혁명. 4.19 혁명 나오면 우리 이승만 정부 나오면 4.19 혁명이라고 하고, 자, 대구 학생과 시민들이 막은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전두환 독재를 저항한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 원리의 네 가지. 기본 원리 네 가지. 첫 번째, 우리 국민 주권의 원리.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 세 번째, 입헌주의 원리. 네 번째가 권력 분립의 원리인데, 자, 국민 주권은 이제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립니다. 그게 국민 자치의 원리고, 입헌주의 원리는 우리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는 이제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게, 남용 방지를 위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세 명에서 나누어 갖는 거를 우리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했죠. 자, 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거, 우리 자유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평등입니다. 자,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리 토지가 너무 넓어지고 사람들이 바빠지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 규모가 커지고 사회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시민의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해지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정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접하고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사회 1차 시 한번 끝낼게요.